정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희 집에는 신우이가 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멋진 사람이긴 한데요. 돈 앞에서는 얄짤 없는 사람이고요. 친구도 가족도 봐주지 않는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신우이의 색다른 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180도로 바뀌게 된 사연 궁금하시죠? 신우이는 결혼 후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자신의 집안일은 시어머님께 오로지 맡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신우이의 집안일을 무료로 해드린 건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어머님께 많은 돈을 주고 있긴 한데 나이 들고 아픈 어머님을 부려먹는 것이 도를 넘었어요. 엄마, 반찬 좀 해놓고 가라니까. 우리 집 가사도우미가 뭐 이래?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가? 청소만 해놓고 반찬은 왜 안 해? 아우, 내가 이러라고 돈 주는 줄 알아? 이년아, 네 엄마를 잡아먹어라 먹어. 오늘 무릎 아파서 장을 못 봤어. 집에 들어와서 밥 먹을 사람이 없는 집구석인데 뭔 반찬 타령을 해. 아, 그래도 가끔씩 집에 일찍 오면 집 반찬 먹고 싶단 말이야.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봐라. 다음에 올 때는 장 좀 봐와. 내가 장 보는 돈도 주잖아. 이런 일 하라고 엄마한테 다달이 돈을 주는 거지? 아, 자꾸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돼. 알았다, 이년아, 이년아. 엄마 무릎 아프다니까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유, 돈 많은 게 유세지. 잘났다, 정말. 아우, 그놈의 잔소리. 엄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확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아유, 거참, 무릎이 어떻게 아픈데? 병원 가야 할 정도야? 너랑 얘기하면은 이 머리까지 아파와. 아이, 끊어. 엄마 쉴 거니까. 다음에 갈 때 밑반찬해서 갈 테니까 그때 먹어. 오늘은 사 먹고. 저희 시누이는 잘 나가는 사업가예요. 시누이의 남편인 아주버님도 사업가시고요. 시누이보다 더 잘 나가는 사업가입니다. 두 부부가 각각 사업을 하다 보니 버는 금액이 상당했고요. 그래서 하고 다니는 것들도 다 최고급만 하고 다녔어요. 차도 슈퍼카라고 불리는 차가 여러 대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잘 사는지는 감이 오시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여유롭게 사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족에게 쓰진 않아요. 아니, 쓰긴 쓰는데 대가 없는 돈은 절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꼭 노동을 해야 주는데요. 현명하다면 현명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가족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조금 정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과 아주버님을 좀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였죠. 옳게 내가 명절까지도 일을 해야 하고 당일에는 시댁에 가야 해. 아무래도 이번 명절에는 못 볼 것 같은데. 형님 못 오세요? 어머님도 아프다는데. 저 혼자 일 다 해야 해요. 그 많은 전이랑 음식을 저 혼자 어떻게 다 해요. 형님이 좀 짬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 안 되고. 혼자서 안 되겠어?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집 며느리는 올케 혼잔데. 원래는 엄마랑 같이 했지만 엄마가 아파서 못하니까 올케라도 해야지. 안 그래? 제가 어떻게 혼자서 차례를 준비해요. 저 혼자 하라면 하겠지만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말해도 못 가니까 그렇게 알고. 그럼 내가 명절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다 댈게. 그럼 뭐 위로가 되겠어?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저도 돈 내고 그럼 안 와도 되게요? 어? 그럼 내가 동서 수고비라도 주면 되잖아. 어떻게 재료비 따로 주고 동서 수고비는 뭐 100만 원이면 될까? 재료비 따로 수고비 100만 원이요? 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주신다면 뭐 제가 좀 힘을 내보긴 할게요. 그 수고비 저 주세요.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수고비 100만 원이 웬 말이에요. 없는 살림에 그렇게 큰 돈은 정말 너무 간절하죠. 저도 참 간사한 게 수고비로 100만 원 준다니까 없던 힘도 번쩍 나고요. 그 돈 받고 싶어서 일하고 싶어진 거 있죠. 어느 알바도 이보다 더 많이 벌 수는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았던 명절 준비도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 없던 힘이 생기는 거 있죠. 역시 인간은 간사한 것 같아요. 이걸 저희 시누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시누이는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건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시누이가 이렇게 돈을 줄 때는 많이 줘서 좋았어요. 하지만 모든 일을 해야 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결혼은 저희가 먼저 했어요.
신우이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도 결혼을 안 하다가 한순간에 간 케이스인데요. 신우이가 미혼일 때 제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안타깝게도 아이 둘 다 미숙아였고 이상증후가 발견돼서 병원에 꽤 있어야 했어요. 애들이 아파서 마음이 많이 안 좋은데 더 힘들게 하는 건 병원비였습니다. 남편은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이에요. 저희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독하지도 못해서 그저 평범하게 벌고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둘 다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성실하게 벌어서 차곡차곡 잘 모았지만 애들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모자랐어요. 그때가 애들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해야 했던 날이었는데요. 조금 모자랐어요. 이럴 때 마땅히 생각나는 사람이 형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형님께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야, 아유, 너네 참 뻔뻔하다. 아, 내가 빌려주면 돈 갚을 능력은 되니? 애들이 아파서 돈은 계속 더 들 텐데 그럴 때마다 뭐 빌릴래? 돈이 계속 필요한 건 맞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빌려. 일단은 지금 필요하니까 누나한테 온 거고.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그럼 말 안 할 테니까. 형님 말이 일리가 있어서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아무래도 안 빌려주려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싶었어요. 역시나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말을 실감했고요. 형님도 정말 형님답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병원비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네가 더 열심히 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빌려주면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 니네 돈 나올 거 뻔하고 내 돈 못 갚을 거 뻔하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진작에 돈을 모아놓지 그랬냐? 좋은 직업을 갖지 그랬냐? 하면서 나를 나무라고 싶은 거야? 그런 말을 해서 뭐해? 이미 이렇게 된 거. 돈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주기 싫다고 해. 그런 게 아니라 자식아. 돈을 더 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아, 돈이 필요하면 더 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빌리려고만 하니? 어차피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돈이 필요할 텐데 악순환 만들 거야? 형님, 이 사람 회사 다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더 벌어요. 일 강도가 좀 센 편이고요. 저도 애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애들을 키울래? 애들은 돈으로 키우는 거라던데? 아, 이렇게 가난하고 생각도 가난하면 어떻게 잘 키워낼 수 있겠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아, 내 직업이 이런 걸 어떡해. 지금 우리 사정이 이런 걸 어떡해. 그럼 그러지 말고 너 퇴근하고 우리 창고에 와서 일해. 우리 창고에 야간 작업자들이 더 필요하거든. 알바라도 하든가. 어디 돈을 공짜로 빌려달라고 하니. 일하면 그만큼 내가 알바비는 두둑히 쳐줄 테니까. 뭐라고? 야간 창고 정리일인 거야? 내가 매일 출근해야 하는데 나 올해는 일 못해. 퇴근하고 와서 새벽 1시까지 일하고 가. 알바비는 야간 수당까지 쳐서 아마 지금 네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거다. 어때? 생각 있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어야 하는 거야. 빌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아니, 마다할 이유는 없지. 그런데 우리 지금 당장 내일 병원비 정산을 해야 하는데 돈이 급해서 누나 찾아온 거야. 그러면 가압을 해줄 테니까 그 돈으로 먼저 병원비 내고 내일부터 퇴근해서 우리 창고에 와서 일해. 알았지? 그렇게 해서 남편은 회사 끝나고 바로 신우이의 회사 창고로 가서 일을 했어요. 먼지 많은 곳에서 새벽 1시까지 무거운 짐을 나르고 분류하고 포장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 생활을 2~3달 정도 했습니다. 일이 다 끝났을 때에는 그때 빌렸던 돈을 제하고도 많은 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면 남편에게 신우이가 기회를 준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만 신우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 사이에 너무 딱딱 끊어내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물론 덕분에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서 남편이 좀 고생스러웠지만 병원비도 수월하게 내고 애들을 퇴원시켰고요.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어서 좋은 유모차도 샀습니다. 형님이 그래도 남편이 동생이라고 조금 더 챙겨주긴 했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생겨서 좋긴 하지만 나 진짜 골병 들 것 같아. 매일매일 너무 피곤했는데 어떻게 버텼나 싶어. 많이 힘들었지. 당신이 버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덕분에 우리 빚 안 만들고 애들 퇴원시킬 수 있었네. 누나가 그래도 내가 동생이라서 급여를 더 많이 넣어줬어. 그래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형님이 은근히 정이 있으시네. 얄짤없이 딱 정석으로 일한 값만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 감사하다.
형님은 이런 식이었어요. 어쨌든 돈을 주긴 주지만 곱게는 안 줘요. 그리고 절대로 형님 인생에 공짜로 주는 돈은 없어요. 저희도 정당하게 돈을 받아서 어떨 때는 좋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 애들 아파서 병원비를 꿔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너무하게 일을 시켜 먹을 때가 있었어요. 돈 주는 걸로 갑질하는 거죠. 누나, 미안한데 내가 지금 열도 많이 나고 몸이 너무 안 좋아. 미안한데 오늘만 일 좀 빠지면 안 될까? 네가 미쳤구나. 어? 자기 관리도 능력인 거 몰라? 돈 필요해서 일하는 상황이라면 몸도 자산인 거 몰라? 그럼 회사에서 병원에 갔다 왔어야지. 안 돼? 너 오늘 못 가? 돈이 필요하면 네 자식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면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 다 마치고 가. 알았어? 그날 남편이 정말 서러웠다고 합니다. 남보다 더하다며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는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일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있고 바쁜 일도 아닌데 자신을 하대하니까 듣는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결국 다음날 남편은 병이 악화되어서 회사에는 못 갔지만 밤에 형님의 공장에는 출근을 했어요. 이 악물고 버티는 거였어요. 어머님도 이 사실을 알고 시누이 욕을 엄청 했지만요. 뭐 어쩌겠어요. 돈 주는 사람 마음이니 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형님이 이렇게 독하게 일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남들과 시선도 다르고 정말 독하고 악착 같으신 분이세요.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고 존경스럽지만 많은 부분은 왜 저러고 사나 싶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신 거겠죠? 저런 성격 때문에 주변에 친구도 하나 없고요. 아유, 어떻게 결혼을 했나 몰라요. 아주버님한테는 안 그러겠죠.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던 시누이는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아주버님이랑 이혼을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뭐라고? 이혼을 했다고? 언제? 왜 이혼을 했어, 이년아? 이혼을 하기 전에 엄마한테 먼저 의논을 하고 알려줬어야지. 아유, 그럴 시간 없었어. 그 인간 회사가 많이 안 좋아지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빚쟁이들이 내 회사까지 찾아왔다니까. 어머나, 아주버님 회사가 꽤 큰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지신 거래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무너져요? 대원 참. 알고 보니까 그 인간 사기꾼이었어. 사업은 개뿔. 여기저기에서 돈 끌어다가 써서 회사 키우고 돈 빌려서 저쪽에 빌린 것 같고 이런 거였더라고. 아, 이게 사기꾼 아니면 뭐야? 내가 이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몸 부대끼면서 살았더니 내가 진짜 한심스러워. 정말이야? 세상에. 아이, 김서방이 그렇게 안 받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빚쟁이들이 너한테 막 돈 달라고 하디? 우리 회사 와서 때리고 부수고 내가 살 수가 있어야지. 빚쟁이가 한둘이면 말을 안 해, 엄마. 엄청나. 그 돈 다 갚으면 나도 망해. 아이, 뭐 둘이 손가락 발 일 있어? 어차피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결혼한 건데 필요 없어졌으니까 이혼해야지. 사실 형님과 아주버님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해 결혼을 한 거였죠. 서로에게 애정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하니 그 결말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헤어질 수밖에요. 아주버님 상황이 안 좋아지자 시누이는 가차없이 이혼을 한 것입니다. 아주버님 회사가 꽤 튼튼하고 전도 유망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게 속임수였으니 형님은 많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 인간 있지? 나도 이용하려고 결혼을 한 거야. 내 돈 좀 같이 쓰려고? 자기 사업 망하면 나한테 달라붙으려고. 그런데 내가 보통 사람이야? 바로 이혼을 스피드하게 했지. 재산도 잘 정리했고 법적인 것들도 다 정리했어. 이제는 분명한 남남이야. 그럼 아주버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뭐 경찰서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인간 나랑 이혼하자마자 잠수 타서 어디론가 도피하고 있을 거야.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 내 회사도 넘어갈 뻔했지 뭐야. 안 그래? 재산도 잘 정리했고 형님은 손해보는 거 없이 딱 잘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인 건 인정해요. 신우이의 말에는 그래도 결혼까지 했던 남편에 대한 걱정이나 안타까움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아주버님이 자신을 속인 것이 분하고 자신의 돈이 날아갈 뻔한 것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이혼한 지도 2달 정도 지났고요. 숙려 기간까지 다 지나간 상태라고 해요.
완전히 남이 되었기에 더 이상 그 인간 이야기를 입에도 꺼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참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형님한테 일이 생겼어요. 집에 와서 이혼했다고 말하고 간지 얼마 안 되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 올케. 나 정말 미치겠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 안 좋은 지는 꽤 됐고, 그동안 일만 하느라 몸을 챙기지 못했어. 계속 몸이 안 좋아서 이참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갔었는데, 나 어떡하면 좋아? 왜요? 형님, 뭐 큰 병 있대요? 괜찮아요. 요즘 못 고치는 병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발견한 게 다행이에요. 저는 형님이 건강검진도 갔다 왔다고 하고 펑펑 우시길래 뭔 큰 병이 발견되었나 싶어서 최악의 상황인 암까지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 나 임신했대. 임신 5개월이래.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어떡하니? 네? 임신이요? 어머, 형님 축하드려요. 형님 나이에 임신되기도 힘든데. 형님 축복받으신 거예요. 정말 축하드려요. 옳게. 마음은 참 고마운데 나는 우려가 앞서. 애 아빠는 사기꾼이고 나 혼자 애를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키우니?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태동도 느껴지는데. 나 어떡하면 좋아. 임신 소식에 형님은 많은 좌절을 하셨어요. 아이가 하나도 반갑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이라며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나 사실 만나는 사람 있어. 그 사람이랑 재혼도 할 생각이란 말이야. 이 아이 낳지 않고 싶은데 나 어떡해. 형님, 아이는 축복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는 무슨 죄예요? 죄가 없어요. 분명 재혼을 하는 남자분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내가 애를 가졌는지도 모르고 빚쟁이들 피해 도주하고 있는데 나 어떻게 해? 나도 우리 회사 일해야 하는데. 신우이는 전화로 많이 울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두렵겠죠. 아이를 낳는 것부터 많은 걱정이 될 것입니다. 형님은 아이를 낳을 생각도 키울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어쩔 수 없는 지금이 현실이 더 싫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증오하게 된 전 남편의 아이라니 더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게 당연하긴 했어요. 애가 나중에 지 아빠가 저런 인간이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어. 재혼하면 그 아빠가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고 살겠죠. 재혼하시는 분이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으면 해요. 아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럴 것 같긴 한데 사정상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 그건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겠어. 옳게도 많이 놀랬지.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네. 내가 진짜 이러고 산다.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내가 보답하는 의미로 집으로 과일 보내줄게. 옳게도 먹고 힘내. 네, 형님 좀 쉬세요. 그리고 누구랑 얘기하고 싶으면 저에게 전화 걸어도 돼요. 가족이 좋은 이유죠. 제가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무료로요. 신우이는 마음에 빚을 지는 것도 못 참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좀 의지했다 싶으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 그 마음의 빚을 탕감하려는 것 같았어요. 철저히 계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작정 퍼주기만 해야 하는 자식이 생겼으니 저희 신우이가 바뀔까요? 자식한테는 안 그러겠죠? 그러리라고 믿어봅니다. 임신 사실을 안 신우이는 그때부터 재혼을 서둘렀어요. 양가에 결혼한다고 알리고 저희 시댁에는 결혼 사실과 더불어 임신 사실까지 알렸습니다. 뭐라고? 임신? 예, 그러면은 네 처남편이랑 다시 합치는 게 낫지 않겠냐? 해가 들어섰는데 무슨 재혼이야? 엄마, 무슨 소리야? 그 인간이랑 내가 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기꾼이랑 다시 살라고? 절대 안 되지. 그럼 애는 어떻게 하려고? 재혼하는 그 남자 집에서 반대 안 해? 그 결혼이 뭐 쉬울 것 같아. 그 사람은 허락했어. 다 받아주기로 했다고. 나 이혼녀이고 애도 뱃속에 있는 거 다 알아. 그래도 다 받아준대. 나 진짜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 사랑해. 그래도 그런 결혼은 쉽지 않아 이거사. 한순간의 기분으로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 시어머님이 우려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알지만요. 신우이가 뭐 어머님 말씀 들을 사람인가요? 자기가 생각했고 판단했으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생각했고 결정했으니 신우이는 재혼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남자 쪽에서 좀 심한 반대가 있었나 봐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는데 결혼식 날짜 잡았냐고 하면 지금 협의 중이다, 생각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만 했고요. 심지어 상대 남자 측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재혼이 그렇게 쉽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신우이는 임신을 한 채로 일도 열심히 했고 연애도 열심히 했어요. 자기 몸을 잘 챙기지 못하는 신우이는 살이 점점 더 빠져갔고요. 배만 나와 있었어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너는 결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이 있어야지 나도 준비를 하지? 결혼이 얼마나 큰일인데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거야. 아우, 결혼하기로 했어. 애 낳고 우리끼리 그냥 식 안 올리고 혼인신고하고 살기로 했어. 뭐라고? 그게 말이나 돼? 그 남자 총각이라며 그 집 부모가 그렇게 하지? 그럼 이미 다 말 끝났다니까. 뭐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야. 형님, 그런데 왜 인사하러 안 오세요? 저도 궁금해요. 형님을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한 남자는 누구일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 인간적으로 그건 예의가 아니다. 응, 결혼을 한다는데 인사를 왜 안 와? 너 진짜 결혼 승낙 받은 거 맞아? 너 이혼녀에 애까지 달려있다고 반대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러네 진짜. 지금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결혼한다는 것만 알아두고 있어. 알았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는데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안 그러면 왜 결혼 허락을 받았는데 인사를 드리러 오지도 않는 걸까요? 게다가 그 집도 아들이 하나인데 식도 안 올리고 그냥 둘이 혼인신고만 하고 산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렇게 살 거면 지금 바로 그렇게 살림 합쳐서 살지. 못하러 출산까지 기다리나 싶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갔고 신우이는 어느 날 진통이 왔고요. 제가 밤새 신우이 곁을 지키다가 병원으로 옮겨 출산을 했어요. 자연분만으로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신우이는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 펑펑 울더라고요. 형님, 그만 우세요. 이렇게 기쁜 날 왜 이렇게 울어요? 그만 우세요. 애 낳고 울면 눈도 나빠진대요.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정말 이상하다. 내가 정말 애를 낳은 게 맞는 건지도 싶고, 애 낳았으니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복잡해. 애 낳았으니까 이제 결혼해야죠. 형님,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어요.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는 정말 축복 맞고요. 애로 인해 웃을 일도 많이 생겨요. 아이 지킨 거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많이 도울 테니까 형님, 이제는 웃으세요. 네? 형님은 사실 심장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형님은 진짜 많이 변했고요. 변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펑펑 울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다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했는데도 재혼할 남자는 오지도 않았어요.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결혼할 상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문안을 오지 않다니요. 근데 저 형님, 그 결혼하신다는 그분 병문안은 안 오세요? 형님이 출산을 했고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요. 오셔야죠. 그 사람? 여기에는 올 수 없어. 좀 사정이 있어. 그래도 전화를 이렇게 자주 하잖아. 봐봐. 내가 아이 사진도 보내주니까 많이 기뻐하더라고. 예비시댁에서는 아이 얼굴만 보고 가셨대. 그래요? 제가 좀 서운해지려고 하네요. 형님이 이렇게 큰일 치렀는데 와서 위로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이유보다 형님이 우선이 아니라는 게 좀 그렇네요. 아니야. 난 괜찮아, 옳게. 정말 올 수 없는 사정이야. 내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옳게도 마음 풀어. 알았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전화는 종종 하고 문자도 계속 주고받는데 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결혼 이야기가 안 끝났나? 대충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조리원에서 한 달을 조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부부가 신우이 퇴원하고 집에 오는 것까지 같이 해주었습니다. 신우이 집에 왔고 아이를 눕혀놓고 쉬고 있을 때 마침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다음 날부터는 도우미가 오기로 했고 시어머님이랑 같이 아이를 돌보기로 했대요. 형님, 아기 출생신고 했어요? 출생 후에 한 달 지난 후부터는 과태료 물어야 한다는데 얼른 서두르세요. 출생신고 아직 못했어.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네. 서둘러야 하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형님, 무슨 소리세요? 왜 출생신고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이라도 가서 출생신고하고 오세요. 옳게. 그러지 말고 내일 동생이랑 아이들이랑 다 같이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내가 할 말이 있어. 내일이요? 네, 알겠어요. 어차피 주말이라 시간이 되긴 돼요. 저희 애들 가면 조카가 어려서 병에 걸릴까 봐 걱정이긴 한데 일단 내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가족 모두 신우이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어머님도 함께 계셨죠. 저희 쌍둥이 아이들도 이제 돌 지난 아가인데 갓 태어난 조카 옆에 있으니까 정말 형님 같아 보였어요. 자기들도 형님이라는 것을 아는지 코 자고 있는 조카를 마냥 귀여워하고 조심스러워 해주더라고요. 그 나이 때에도 자기가 형님인 걸 인지하고 동생을 챙기니 너무 기특했어요. 조카와 저희 쌍둥이들이 함께 있으니 정말 귀여운 새 남매 같더라고요. 아유, 저러고 셋이 같이 있으니까 정말 귀엽다. 누가 보면 새 남매라 해도 되겠어. 얼굴도 비슷하게 닮은 것 같지? 이래서 피는 못 속이는 건가 봐요. 그런데 형님, 무슨 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아기 잘 때 얼른 대화해요. 아휴, 저 부탁을 좀 하려고 해.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사실 재혼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이를 혹시 니네 호적으로 올려줄 수 있어? 네? 저희 호적이요? 왜요? 형님 호적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뭐 입양을 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쪽 집안에서 애는 안 된대? 애는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호적에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입양 말고 출생신고로 너희 애처럼 신고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매달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제발 해줘. 시어머님은 다 아는 이야기인지 저희 눈치만 살살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자 시어머님은 아주 다른 방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아휴, 형님, 뭐 때문에요? 확실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혹시 재혼할 남자가 애 버리고 오래요? 누나, 정신 차려. 누가 자기 애 버리고 남자를 선택해? 아무리 모성이 없다고 해도 1억이야? 그러다 진짜 천벌 받아. 그러자 신우이는 눈물을 쏟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물론 재혼에 영향이 있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애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내 애가 아니게 된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답답하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이유로 아이를 저희 호적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들어줄 수가 없지. 이런 부탁하는 것도 정말 경우가 아닌 건 알고 있지. 정확한 누나의 입장을 말해. 드러나 보고 출생신고를 하던가 거부를 하던가 할 테니까. 신우이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려댔습니다. 감정이 뭐에 그렇게 북받치는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엉 울더군요. 몇 분 동안 울기만 한 신우이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부탁의 사유를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후회로 살 것 같아. 내 첫사랑이었고 매번 서로를 갈망했었는데 계속 시기가 맞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내 결혼 전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 선택하고 싶었지. 그런데 내 회사가 크려면 전 남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리고 전 남편을 선택했는데 이혼하고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그래, 난 남자에 지금 미쳤다. 뭐라고 욕해도 좋아. 그래, 누나가 남자에 미쳤다고 치자. 근데 왜 애는 왜 그러는 건데? 애를 반대하는 거야? 아니, 애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애 미래까지 생각하면 지금 내 호적에 올리는 것보단 너네 호적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 사람도 엄마도 나도 다 생각이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누나가 이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러는 거냐고. 그럼 한번 만나볼래? 지금 시간 되면 같이 가서 만나볼래? 만나보면 내가 왜 이러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요, 형님. 그럼 한번 만나볼래요.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가요. 이런 문제 빨리 결정 지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신우이의 예비 남편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시어머님께 맡기고 그 즉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니 웬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혹시 의사인가 싶었죠. 병원 로비에서 신우이는 병실로 올라가면서 저희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얼마 후 신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재혼 상대를 처음 보게 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아니 휠체어를 타고 해골이 된 남자를 끌고 신우이가 함께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 서로 눈만 마주치고 있었어요. 너무도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문이 막혔었죠. 인사해. 내 남편 될 사람이야. 혹시 놀랬어? 이 사람이 원래는 정말 더 잘생겼었는데 살이 많이 빠졌어. 그래도 잘생겼지. 내가 반할만 하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아니 왜 지금 어떤 상황이신 거예요? 많이 아파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신우이의 예비 신랑은 바싹 마른 입술을 천천히 열더니 아주 작고 힘이 없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보고 많이 놀랐죠. 진작에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몸이 계속 안 좋아서 병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네요. 이렇게 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다행이에요. 지금 많이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어. 요즘은 더 힘이 없어. 먹지를 못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이 사람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저기 커피숍 있지? 거기 가 있어. 알았지? 신우이는 예비 아주버님을 다시 병실에 모셔놓고 왔고요. 저희랑 같이 병원에서 가까운 커피숍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다시 그 사람 만났을 땐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 나는 단 하루라도 그 사람 와이프로 살고 싶었어. 시간이 없어서 하루라도 빨리 재혼을 서둘렀던 거야. 결혼 겨우 승낙받아냈는데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때부터 그 사람도 예비 시댁도 다 반대하더라. 괜히 호적 꼬인다고. 괜히 손가락질 받는다고.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형님. 남겨질 사람이 힘들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런 마음 맞죠? 맞아. 그러다가 예비 시댁과 그 사람이 초강수를 둔 거야. 일단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애를 낳고 나서까지도 살아있으면 그때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때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고. 근데 이 사람이 6개월 이상을 버틴 거지. 나도 잘 출산했고 예비 시댁도 이 사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 줄은 몰랐을 거야.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럼 이제 혼인신고 올리고 애도 출생신고하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아이는 저희 호적에 올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할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는 출산일로 계산되어서 자동으로 전 남편 자녀로 올라간대.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애를 내 아래로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에서 낳은 아이가 돼. 나는 그게 너무 싫어. 이혼한 사이이고 오로지 나 혼자 키워낸 내 아이인데 그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이를 그 인간 호적에 올려주니? 게다가 아빠가 사기꾼인데 그런 거 나중에 알게 되면 애가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 나는 그보다 더 먼 미래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인간 호적에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어. 왜 굳이 왜? 그냥 순리대로 가. 우리 호적으로 애를 올리고 나서 나중에 애가 알게 되면 더 큰 충격받지.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그것보다 재혼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우리 둘이 남겨질 때를 생각해봤어. 지금 호적에 올리면 전 남편 성으로 될 텐데 이거 성 바꾸는 것도 힘들고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와도 성이 같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키울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애한테 빚이 내려오기라도 해봐. 뭐 그런 건 다 빚 안 받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난 그런 거조차 다 싫다니까. 그러면 애는 우리가 키우는 건가요?
형님은 아이 돌보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전담해서 키우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나도 우리 애 너무 예쁘고 잘 키우고 싶어. 너네한테 우리 애까지 키우라고 하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지. 그냥 호적에만 올려달라는 거야. 나중에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나중에 둘이 되고 또 애가 어른이 돼서 왜 자기는 삼촌 호적에 올라가 있냐고 하면 뭐라고 하시게요? 그건 걱정하지 마. 일단 출생신고만 너네한테 올리는 거고 나중에 아이를 자기가 입양하는 식으로 할 수 있더라. 그땐 부부의 동의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꼼수를 써서라도 애를 그 인간 호적에 올리고 싶지 않다니까. 일단은 생각해 본다고 하고 커피숍에서 일어났는데요. 예비 아주버님이 저희를 배웅해 준다며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내려와 병원 로비에서 만났어요. 제 사장은 이 사람 통해 들으셨죠? 제가 면목이 없네요. 이 사람이 저버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나 봅니다.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몰라서 다시 나왔어요. 잘 가시고 다음에 또 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또 뵐 일이 있을 거예요. 두 분 결혼하셔야죠. 결혼하고 봬요. 그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신우이의 예비 남편을 보고 온 그 즉시 조카를 제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 후 형님은 재혼을 했어요. 아주버님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는데요. 이대로 결혼식을 안 올리기에는 제가 더 아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단히 흰 드레스와 턱시도를 준비해왔고 그거 입고 병원에서 간단한 식을 올렸어요. 그날 저희 시부모님도 시누이의 시부모를 처음 뵈었다고 하는데요. 아유, 이렇게 좋은 딸을 두셔서 행복하지요. 참 욕심나는 아이예요. 둘이 참 잘 어울려서 저희 아들이 건강만 했다면 잘 살았을 텐데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서 제가 결혼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사도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저도 같은 이유로 많이 걱정이 되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우리 최서방이 우리 딸한테 많은 위안과 위로가 돼 주었더라고요. 제 딸이지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애인데 어떻게 녹였는지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필히 연인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부디 최서방이 더 오래 살다 가길 바랄 뿐이에요. 두 어머님은 두 손을 꼭 잡고 병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두 사람을 보면서 웃기도 울기도 하며 바라보셨어요.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으면서 행복하게 웃는 두 사람의 앞날이 조금이라도 길기를 바라며 속으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혼인신고를 해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도 되었죠. 상견례도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다 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계속 몸이 안 좋았지만 삶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건강했다면 정말 누구보다 성공했을 사람이에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형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요. 형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택배를 시켜서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며 추억을 쌓으려고 했어요. 저희도 종종 아주버님을 찾아갔었는데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화도 많이 하며 서로 알아갔어요. 생애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저희도 함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제일 걱정인 건 시누이였는데요. 저희 시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정말 강하고 독하고 악착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주버님이 떠나시고 시누이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지만 다시 힘을 내셨어요. 다시 기운내서 회사를 잘 이끌어갔고요. 아이도 잘 키우며 슈퍼우먼이 되어가고 있어요. 옳게 내가 그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애를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동시에 두 명을 키워? 옳게 정말 대단해. 내가 애를 봐주는 건 할 수 없고 혹시 도움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동서나 내 동생 취직은 시켜줄 수 있으니까. 저는 도움이라길래 혹시나 돈을 주시는 줄 알았네요. 그럼 그렇죠. 형님이 그냥 돈을 주시진 않으시죠? 네, 형님, 저도 애들 이제 어린이집 가면 복직할 건데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이 돈은 스스로 벌고 스스로 모으는 거야. 돈 필요하면 더 벌면 되는 거고. 그치?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도움 필요하면 말해. 알았지? 형님은 한순간에 다시 돌아오셨고요. 현재는 아이를 자기 호적으로 올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신우이의 전 남편인 예전 아주버님은 잡히지도 않았고요. 물론 연락도 없었어요. 자기 애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네요. 그걸 핑계로 저희 시누이를 못 살게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형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강하고 딱딱한 그런 시누이를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만든 아주버님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고요. 좀 더 있었더라면 형님한테 더 좋은 영향을 줬을 텐데 아쉬워요. 그래도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형님을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형님의 새로운 모습을 본 순간이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이처럼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은인이 뭐 따로 있나요? 그런 사람이 은인이죠. 삶에서 흔치 않은 나에게 좋은 사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며 그 추억으로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연자분들에 비해 저는 좀 슴슴한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